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빠듯해지는 느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더 멀어지고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 시대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감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왜 점점 더 커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불안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동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노동시장은 고정임금 구조에서 초격차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같은 시간을 일해도 결과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이렇습니다. 고숙련직군은 생산성과 소득이 함께 증가하고 중간 숙련직군은 자동화와 업무 재편의 영향을 받으며 구조 변화를 하고 저숙련 서비스 직군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임금 상승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기술 기반 숙련 편향 변화로 설명되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레이스 어게인스트 더 머쉬인에서는 기술은 생산성을 올리지만 그 보상이 모두에게 돌아가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만큼 임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특히 AI가 보편화된 현재는 이 두 그래프가 갈라졌습니다.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은 AI와 자동화로 인해 치솟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자본가와 시스템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결과 노동자는 예전보다 더 스마트하게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직무 양극화로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공식이 깨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AI와 로봇은 규칙적인 업무를 가장 잘 대체합니다. 과거 중산층의 기반이었던 일반 사무직, 전문 제조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구조가 모래시계형으로 변합니다. 아주 높은 지능적 판단을 요하는 고숙련직과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저임금 서비스직만 남고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 일자리가 기술에 흡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력보다 위치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어디에 서서 어떤 도구를 쓰는가가 개인의 노력보다 소득을 결정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AI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자동화된 수익 구조를 소유한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러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자동화로 인해 낮아진 노동 가치의 한계를 넘기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고정임금 구조에서 초격차 구조로 가고 이제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활용 유무에 따라 소득이 10배, 100배로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노동의 가치보다 자동화 속도가 빠르다. 인간의 학습 속도보다 알고리즘의 고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상이 배분되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산 격차의 폭발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의 대부분은 일이 아니라 자산에서 벌린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 흐름입니다. 캐피탈 인 더 21st 센추리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 이 말은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본 수익률은 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임대료, 시세 차익의 속도입니다. 경쟁 성장률은 국민 소득이나 임금의 증가 속도입니다.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그 가치를 보존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합니다. 구매력의 격차는 자산이 없는 사람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깎이는 효과를 겪지만 자산가는 보유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방어를 넘어 부의 증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는 위로만 흐른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 구조입니다. 월드 인퀄리티 랩에서 경고하는 부의 집중화 현상은 2026년 현재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구조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의 발달로 인해 상위 1% 혹은 10%에게 자본이 쏠리는 속도가 과거 산업화 시대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유무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수저계급론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자산 가진 사람의 격차가 고정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월급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구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각, 왜 돈이 더 빨리 사라지는 느낌이지? 이건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추월하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벌어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노동통계국 데이터는 이를 증명합니다. 명목임금은 올랐을지 몰라도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5달러 올랐는데 물가가 7달러 올랐다면 나는 작년보다 2달러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 생활비, 즉 식료품, 에너지, 월세 비용이 먼저 치솟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순간 이미 불리하다고 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 자산을 사는 행위는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됩니다. 부채의 역습으로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격차의 고착화로 이미 자산을 가진 자산가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권 수익이나 현금으로 이득을 보지만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세대는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자산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됩니다. 이것이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금의 가치. 더 사이콜로지 오브 머니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강조했듯 인플레이션은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 않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줄여버립니다. 이때 나는 안전하게 현금을 지키겠다는 전략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위험한 현금의 함정이 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격차의 복리 효과로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 방어가 되지만 현금만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구매력을 고스란히 잃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벌어져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 다른 결과로 늦을수록 따라잡기 어려워집니다. 이 시대는 노력으로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AI 시대의 생산 구조 변화입니다. 이건 지금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영역입니다. 더 세컨 머신 에이지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지금 시대를 두 번째 기계 시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계 시대가 증기기관처럼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지금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확장하거나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술 발전의 본질은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 가능한 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비용 없이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그 결과 생산성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격차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생산 구조의 설계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더 명확합니다. 직원 100명 부럽지 않은 AI 시스템 하나, 그것이 비즈니스의 정답입니다. AI와 노코드 툴 그리고 SNS 플랫폼을 결합하면 수십 명의 직원이 하던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비즈니스의 규모는 사무실 평수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시스템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대규모 인건비 없이도 기업급 매출을 올리는 솔로프러너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 구조의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기업 수준의 매출 구조를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 수보다 시스템 유무가 부를 결정합니다. 구조 설계자는 AI와 플랫폼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내 노력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쓰이며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반면 시간 노동자는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내 몸이 멈추면 소득도 멈춥니다. 이건 단순한 소득 차이가 아니라 생산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 위에 내 노력을 태우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시스템 위에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정부 정책, 사회 구조도 중요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동 소득만으로는 구조를 따라갈 수 없다. 최근 소득 상위 계층 대부분은 노동 소득보다 자산과 시스템 소득 비중이 더 큽니다. 이제 부는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 속해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장을 가속하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멀티플 레버리지의 활용. 단순히 생산자가 되는 것을 넘어 AI라는 무보수 직원을 얼마나 잘 부리는가가 핵심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세요. AI를 활용해 리서치, 디자인, 편집 시간을 80% 단축하고 남은 시간에 전략적 기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나온다. 디지털 영토 선점.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구독자, 데이터, 개인 브랜드가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입니다. 작게라도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라는 자산을 쌓으세요. 신뢰가 쌓이면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을 내놓아도 즉시 자산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24시간 나를 대신해 일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재투자. 노동소득을 자산소득으로 바꾸는 브릿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동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자본 수익률이 발생하는 곳에 기계적으로 투입하세요. 노동소득은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시스템 소득은 실물 자산으로. 노동은 시스템을 만드는 연료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국가 간의 패권 다툼에서 어떤 통화가 신뢰를 얻는가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나만의 기축 통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의 팬덤이 있는 플랫폼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려도 살아남는 자산은 결국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화폐가 흔들릴 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나만의 기축 자산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가고 누군가는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의 위치 차이입니다. 거대한 질서가 바뀔 때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때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지 마세요. 본업을 유지하되 자산의 일부는 공격적인 디지털 자산이나 기술 투자에, 일부는 가장 보수적인 금이나 우량 자산에 배분하는 바벨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는 안정보다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의 시기는 누군가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유일한 기회입니다. 나는 노동만 하는 위치인가?
아니면 구조에 참여하는 위치인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결과를 바꿉니다. 구조 안에 위치한다는 것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노동은 공장의 부품처럼 고립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시스템에 나를 연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될 것인가,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는 거미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과거의 부는 축적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질서에서의 부는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시기, 당신은 여전히 지나간 질서의 노동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스템으로 건너오고 계십니까?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벼랑 끝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경제적 좌표를 수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을 바꾸는 채널. 스마트 라이프 머니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경제적 독립을 응원합니다.